네, 안녕하세요. 아직 봄을 시샘하는 찬바람과 황사 미세먼지가 불어오는 시기인데요. 어김없이 예쁜 꽃들이 활짝 피어나 이제 정말 봄이구나 실감하는데요. 곡물이 잠에서 깬다라는 봄의 마지막 절기인 고구, 가그 선조들은 고국에 비가 내리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곳에서 좋은 인연과 행복한 봄을 만끽하고 있나요? 반갑습니다. 지네말 라디오 젊은 DJ 정영섭입니다. 본 방송은 창원시 진해에서 진행되는 마을 공동체 지네말 라디오고요. 우리들의 진실한 삶의 이야기와 재미있는 깜짝 이벤트로 진행되는 시간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네마을 라디오 지네로드 오늘 이야기는요, 우리 생활의 목적으로 때로는 가정으로 결과로 이어지는 삶의 방식이랄까요. 이러한 삶의 방식에 꼭 시작을 알리는 첫걸음은 이 길로 시작이어집니다. 이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행복한 여정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길에서 펼쳐질 멋진 만남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좋은 추억의 여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떠날 준비되시죠? 네. 네, 저는 저번 주 목요일 4월 20일은 매년 찾아오는 장애인의 날이었는데요. 장애인은 아마 선천적 장애인과 후천적 장애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어느 장애인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선천적 장애인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반대입니다. 그것도 아주 큰 차이로요. 후천적 장애인이 많다고 합니다. 네, 장애인의 90%가 후천적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수치상으로 정해내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 사회의 인식은 장애를 남의 일로 여기고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 누구나 후천적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인식하고 차별적인 시선이 아니고 따뜻하고 진심 어린 배려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경남 지역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지원과 활동에 여념이 없는 한국 장애인 부모의 경남 지혜를 찾아 나섰는데요. 잠시 후 한국 장애인 부모의 경남 지혜 여러분을 모시고 여러 가지 궁금한 점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지네마을 라디오 스튜디오에는 특별한 손님 모셨는데요. 인사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 일정으로 방문해 주신 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내의 장애인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에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저희 지네마을 라디오를 방문하셨는데요. 각자 한 분씩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 부모의 경남지의 박수진 사무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 부모의 경남지회 이정민 대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 부모의 경남지의 재갈화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소개도 깔끔하게 잘 하셨는데요. 근데 오늘 그 사무실 다 피고 오신 것 같은데 뭐 사무실 누가 지킨 분 있었어요? 아니, 없습니다. 뭐 좋으시겠습니다. 사실 사무실 그 행사가 있을 때 혹시 그 사무실 지키고 있으면 혼자 너무 쓸쓸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좋은 직장 같습니다. 네, 요즘 뭐 축제도 많고 아마 그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 조금 여유로워진 그런 일상을 가능한 시기인데요. 모임의 행사도 많으실 텐데 요즘 근황 어떠신지요? 우리 처장님부터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업무가 바쁘긴 하지만 그 코로나가 해소되면서 그동안 못 갔던 가족 여행이나 해외 여행 즐기고 있습니다. 이 시국이 아니죠. 요즘은 지금 완전 팬데믹이 끝났기 때문에 멀리 다녀오셨어요? 4월 초에 동남아 한번 갔었고요. 네. 하반기에 지금 유럽 일정으로 해외 연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좋으시겠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아이고 저도
저번 주에 어떤 팀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갔다 오지 않은 그 특히 미국이나 유럽, 또 영국, 네덜란드 이런 곳을 꼭 가시다 온 분이 있더라고. 저도 그래 동남아뿐만 아니라 그쪽도 한번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훅 들었었거든요. 네, 그다음 우리 이정민 대리님께서도요. 근황 어떠세요? 저는 요새 건강에 좀 신경을 쓰고 있어가지고 네네. 최근에 사랑니를 모두 발치했습니다. 사랑니 그거 수술이잖아, 그죠? 네, 오 힘드시겠는데요? 네, 최근에 좀 밥을 잘 못 먹어가지고 어, 살이 조금 빠졌는데 그러시군요. 일단 우리 그 제갈래 하객님 네. 근황은요? 저는 최근에 12개월 동안 기다린 차가 나와가지고 오. 주말마다 놀러 가기 바빠요. 아유 그렇습니까? 그래서 매주 주말마다 드라이브로 진해 갔다가 고성 갔다가 거제랑 충북 그리고 이번 주는 5월 1일이 근로자의 아, 네 날이라 가지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2박 3일로 동해안 쪽으로 드라이브 갈 아우, 계획입니다. 제일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근데 진해 오셨으면 혹시 진해는 어디 가시죠? 가셨죠? 진해는 일단 카페가 예쁜 아, 곳이 많아가지고 카페. 네, 장천동 같이 그쪽이죠? 속천? 그냥 동네마다 예쁜 동네마다 곳이 있어요? 많더라고요. 오. 근데 혹시 지금 우리 지금 그 방송하고 있는 역은 안 오셨어요? 네, 저 여기는 처음 와봤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이 진해 역사가 지금은 여객 열차가 운행되지 않지만은 화물 열차가 운행되고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역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러지만은 역사 내에는 지금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이 그 진해역은 근대문화유산이라고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 일련화로 저희들이 그 진해 마을 라디오 스튜디오가 이곳에 지금 그 운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여튼 뭐 진해 그리고 고성, 남해 그리고 충북, 강원도 이렇게 쭉 가셨는데 뭐 또 외국 여행은 우리 그 처장님 같이 외국 여행은 계획이 아직 없으신가 봐요? 네, 지금 차 타고 다니기 바빠서 그러시군요. 차 이야기하니까 저도 한 30년 전에 저도 직장을 잡고 차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 여름이었죠. 여름에 계획을 좀 했었는데 지금 그때 아마 한 500km 한 3박 4일이었어요. 3박 4일 500km를 갔다 왔는데 저 혼자 가지 않았겠죠. 근데 그때 간 사람이 지금 저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그때 아마 제가 진주에 살았기 때문에 합천, 인사 그리고 대구를 거쳐서 경주 그다음에 부산을 거쳐서 고성, 남해를 거쳐서 집에 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마 500km 같으면은 좀 긴 거리였어요. 근데 좀 재미있었는데 우리 제갈 하기님도 그런 좋은 추억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요즘 날씨도 고르지 않은데 항상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 모시는 자리에서 갑자기 기억난 게 있는데요. 혹시 장애 이해 드라마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본적 없으세요? 없습니다. 네. 저는 이쪽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필히 보셨지 않을까 생각하고 제가 이게 꺼냈는데요. 어떤 거냐면은 국내 모기 업체에서 제작해서 공개한 드라마인데요. 아마 이게 17회 정도 됐으니까 매년 됐으니까 좀 꽤 오래된 그런 그 드라마가더라고요.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그런 어떤 후천적 장애를 갖게 된 학생이 안내견 이름이 갈채예요. 갈채와 같이 일상을 회복하고 꿈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제가 감명 있게 봤던 내용 중에 남자 주인공이 그 어떤 갱년대회에 나갔어요. 갱년대회에 나가가지고 어떤 한 장면이 있는데요. 그 갱년대에서 그 어떤 무대에서 딱 혼자 서 있는 상태에서 잠시 10초만 불을 끄줘라는 그런 말에 갱년장 전체가 어둠이 싹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장인 그 주인공이 하시는 말씀이
이 어둠이 여러분한테는 10초지만은 저에게는 평생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고 그 있는 분들도 굉장히 숙연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진행했거든요. 그 주인공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10초를 같이 해서 고맙다. 그리고 이렇게 장애인과 친구 되길 원한다는 그런 멘트를 던졌어요. 그래서 저도 그 드라마를 보면서 장애 인식 개선이라든지 대한 그 공감과 그 안내견의 그 일생도 조금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자기 어떤 안내견 일생을 다 거치면은 또 절차가 있더라고요. 절차가 있는 부분에서도 눈물 짓는 그런 상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많은 그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그런 계기가 됐었거든요. 혹시 드라마 안 보셨으면은 한번 그 한번 보시는 것도 한번 좋을 것 같아요. 적극 추천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한국장애인 부모회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먼저 궁금증부터 유발됐는데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부모회를 이끌어 오시는 열정과 책임의식이 여러분 어떤 소개와 근황에서 많이 묻어나던데요.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그 한국장애인 부모회, 그다음에 한국장애인 부모회 경남지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장애인 부모회는 1986년에 설립되었고요. 현재 서울 여의도에 있는 이룸센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모회는 장애인 부모들이 그 자녀들의 양육 및 재활 정보를 교환하고 장애인이 편견 없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단체입니다. 주요 사업은 장애인 부모 교육 지원 사업, 발달 장애인 공공 후견 지원 사업, 정책 개발 연구 사업, 국고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또 전국의 15개의 지회와 84개의 지부로 구성되어 장애인 관련 시설 및 관련 기관들을 부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설 기관의 종류로는 장애인 주단기 보호센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기관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소장님 제가 규모 면에서 그 한국 장애인 부모회가 규모에서 굉장히 큰 것도 느끼지거든요. 사실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 초빙하기 전에는 사실 관심이 부족한 그런 상황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그 상을 적어도 이렇게 좀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근데 이 전국 장애인 부모회라는 조직 내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장애를 가진 그 당사자 있고 부모님도 계시는데 있는 구조가 전체 인원이 한 정도 어느 정도 될까요? 인원으로 추산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 공공기관에서 추산하기로는 저희가 전국에서 한 3위 정도로 장애인 복지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장애인 부모의 경남지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한국장애인 부모의 경남지회는 1992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창원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든 장애 영역 및 생애 주기의 장애인이 그 가족이 차별받지 않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부설 기관으로는 경상남도 장애인 통합관리센터,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기관, 청소년 발달장애 방과 후 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있습니다. 산하 지부로는 10개의 지부가 경남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한국 장애인 부모의 경남 지회가 위치해 있는 곳이 어디 좀 있죠? 네, 경남 창원시에 위치해 있고 법인 사무실은 창원 종합운동장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 통합 사례 관리 센터라고 또 이렇게 또 그 조직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해요. 경상남도 장애인 통합관리센터는 제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기도 하고요. 2020년에 개소해서 경남 18개 전역의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자 당사자 중심의 즉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특히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사례관리 서비스,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 지원, 장애인 권익 옹호,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강화 등으로 복지 서비스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이고 사무총님 그런 통합관리센터에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통합관리센터가 경남 지역을 뭐 총괄하는 그런 센터 개념입니까? 네, 맞습니다. 18개 전역에 있는 저소득 장애인들을 오.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렇습니까? 예, 다음으로 우리 그 센터에서 진행하는 했던 그 펀딩 사업 있죠. 펀딩 사업과 그리고 후원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이정민 대리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센터에서 진행하는 펀딩은 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발달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네네. 지원을 하고 있고 네. 사례는 다양한데 이제 한 사람한테 이제 과도하게 지원하기에는 무리가 있거나 네. 뭐 보조금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해서 펀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센터에서 2021년에 독거 장애인을 위해서 그 난방비하고 식료품 지원을 위해 금액 30만 원 정도의 펀딩을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 그 한겨울에도 보일러를 전혀 틀지 않고 라면으로만 끼니를 해결하시던 네. 분한테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게 지원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펀딩 사업은 그러면 2021년도부터 진행되는데 지금 2022년 올해 2023년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까? 진행은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이게 특별한 사례가 있을 때 진행을 하는 거라서 네. 아직 2021년 이후로는 네. 따로 진행했던 케이스는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그 통합 사례 관리센터에서 후원 사업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 사업은 그 후원자분들로부터 후원금이나 후원 물품을 지원받아서 진행되고 있고요. 후원금은 온라인 후원 전용 시스템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 네. 현금을 직접적으로 당사자분들한테 지원을 하는 건 아니고 그 발달 장애인 분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때나 의료비, 뭐 물품 지원 등을 할 때 상황과 목적에 맞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후원 사업이면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현금 지원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현금이 꼭 필요하신 분은 이 사업 후원 사업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겠네, 그죠? 현금을 쓰시려고 이제 네. 필요한 거다 보니까 아, 그 쓰시려고 하는 아. 상황에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거라서 네. 꼭 현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없기는 하세요. 그렇습니까? 사실 이게 그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하고 사실 일반 이게 그 관련이 조금 그 동떨어진 분하고 이렇게 생각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의했던 건데 그런 상황이군요. 네, 통합 사례 관리센터의 사업 중 펀딩 사업과 후원 사업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센터의 전문 상담사 여러분은 계신 줄 아는데요. 상담 사업과 동료 상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 네, 저희 센터의 전문 상담 사업은요. 일단 올해 진행 사업 관련해서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네. 각 사업 담당자분들께서 친절히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센터에서 운영 중인 사업인 찾아가는 장애인 가족 동료 상담 서비스를 통해서 상담을 희망하시는 장애인 부모님 또는 비장애 형제 자매들에게 교육을 이수한 동료 상담사를 매칭시켜 드려서 네. 집중적인 상담을 진행하여 심리적, 정서적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로써 당사자나 장애인 가족에게 알맞은 내용을 제공해드리고 보다 나은 복지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상담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방금 하셨는데 그 전문 상담사는 자체 이렇게 그 양성할 수 있는 거 아니면은 타교 기관에서 그 양성된 상담사입니까? 저희 한국 장애인 부모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라 가지고 예. 올해 저희 지회에서 또 신규 양성사 양성하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최근에 최근에 그 모집했던 그거는 좀 다른가? 상담사하고는 제가 알고 있던 그 후기인 사업하고는 또 다른 상이죠. 네. 상담사는 그럼 상담사가 지금 우리 센터에 한 몇 분 정도 있죠? 지금 등록돼 계신 분은 10분 정도인데 10분. 예. 근데 올해 이제 새로 신청해 주신 분은 15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그러면 상담사 양성 과정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네, 지금 어제 시작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네. 그러면 그쪽 그 상담사 양성을 하면은 기존 그 상담사분하고 같이 네, 그렇게 네. 운영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상담사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소외할 수 있는 환경에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5%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실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장애를 가진 우리 이웃이 지역사회로 당당히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 최장님께서 센터에서 실천하신 캠페인이나 특히 제가 궁금한 사항인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 중 장애에 대한 시선 바꾸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애인에 대한 시선 바꾸기에 대해서 제가 제 의견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시대와 사회 환경에 따라 변화되어 왔으나 사회적 인식 저변에 깔린 편한된 관점, 편견으로 인해 아직 인식을 개선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편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비장애인과의 차이에서 오는 편견이 고 사회적 차별로 이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는 다름을 인정하고 타인의 처지에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마다 색채 감각 세포가 달라 사물에 비치는 색깔은 다를 수밖에 없으며 어떤 색깔이 아니라 어떤 사물을 인지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장애인을 분리하거나 배제하려는 생각에서 장애인에 대한 권리와 평등이라는 원칙을 존중하게 하는 생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처장님 그 내용 잘 말씀하셨는데요. 처장님의 센터에 대한 그 본인만의 철저한 고증과 철학이 참 묻어나는 그런 말씀 잘 들었는데요. 혹시 자체적으로 센터에서 공유하거나 어떤 일반인 분들이 만약 방문했을 때 그 어떤 그 프로그램의 어떤 그 상식이라든지 정보를 알 수 있는 동영상 정보라든지 그런 게 비치된 게 혹시 있습니까? 네, 비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느 때고 가면은 그 어떤 볼 수 있는 그런 상입니까? 그 센터에 이제 방문하셔서 예. 저희가 이제 홍보를 진행할 때 사용이 되고 있고요. 네. 보통 그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직접적으로 나오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거나 그렇게 네.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저도 조만간에 한번 센터에 방문을 하고 싶은 생각이 부쩍 들었습니다. 사실 이그 게스트 분들을 그 모시기 위해서 사실 제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홈페이지라든지 조직도라든지 어떤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내용을 알다 보니까 저도 벌써 한 가족 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사실 이게 그 제가 제 자신을 한번 그 가슴을 두고 이렇게 딱 얹어보면 생각하면은 너무 관심 부족이 있다는 게 좀 느껴지고 이게 좀 저변에 좀 차이 전반에 좀 알려지고 이렇게 좀 많이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하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경남 장애인 통합사례센터를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우리 센터의 자랑거리라든지 사실 이것만큼은 꼭 홍보하고 싶은 상황이 있으시면은 이런 자리에서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부탁할게요. 네, 저희 센터의 자랑거리는요. 회원 연회비 없이 진행되는 사업을 참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네. 센터 홈페이지에 회원가입만 하시면 교육 프로그램 신청 목록에 교육 프로그램란에 들어가시면 진행할 사업들이 업로드되어 있어서 목록에서 참여 원하시는 사업 누르신 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제일 큰 자랑거리는 친절한 직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좋죠. 1년 동안 일하면서 네. 느낀 점이 좋은 상사분들을 만나 여태 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렇습니까? 좋은 분들이기에 당사자분들에게는 더욱 친절하고 더 좋은 직원이니 언제든지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문의보다 방문해서 조력을 좀 구하고 싶은데 그것도 가능하죠? 네, 네. 방문해 주셔도 가능합니다. 네, 방금 자랑거리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교육 사항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으면 신청하면 된다 했는데 사실 이게 그 홍보 그게 자기가
그 교육을 듣고 싶다면은 어느 정도 이게 그 인원이라든지 어떤 이게 그 상황이 돼야만이 그 개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니면은 한 명이 가도 되고 하면 10명 이상 뭐 이게 조건이 있습니까? 사업마다 모집하는 대상 인원이 아, 달라가지고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은 또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 어떤 사업이라든지 교육이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이 있는 그런 상 그런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겠네, 그죠? 비장애인 분만을 위한 그런 사업은 저희가 아직 안 하고 있고 멘토링이라는 사업은 있는데 멘토링, 네네. 장애인 분들이랑 비장애인 분들이랑 1대1로 이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사업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은 자랑거리도 있고 또 홍보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이정민 대님 홍보 한번 좀 쭉 한번 해보시대요. 네, 뭐 제갈경 선생님께서 저희가 그 센터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분들과 가족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네.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저희 진행하는 사업이나 프로그램 관련해서 홍보 자료도 직접 제작하고 있거든요. 직접 제작하고 있어요. 네. 네네. 인터넷에 경상남도 장애인 통합사례관리센터 검색하시면은 네네. 홈페이지랑 블로그가 뜨는데 뭐 프로그램 안내라든지 결과도 저희가 바로바로 올려두고 있어서 확인이 가능하시고 홈페이지 한 번씩 놀러 와 주시면은 저희가 어떤 사업 하는지 볼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까? 저도 이 그 어떤 방송 진행하면서 홈페이지를 하루에 한 10분은 들어갔었어요. 왜 들어갔게요? 사실 어떤 조직을 그 방문하고 어떤 조직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 그 집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떤 조직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그것은 좀 오늘 참석 안 하시지만은 우리 회장님도 그래서 뵀어요. 다음에 기회 되면은 네. 그 꼭 사무실에 가서 회장님 한번 뵙고 또 어떤 그 좋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또 다음에 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방금 그 센터의 자랑거리와 홍보 잘 하셨는데요. 다음으로는 한국장애인 부모의 경남지에서 참 두 분의 홍보 자랑거리 참 분위기가 참 업된 분위기인데요. 우리 재걸 하경 선생님은 우리 부모회와의 참 어떤 인연으로 활동을 하게 됐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한국장애인 부모회 경남지의 뭐 바람이라든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 사회복지 실습을 여기 경남지에서 했었는데요. 네. 네. 사회복지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자리를 구하던 중에 때마침 경남지에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게도 채용이 되어 여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저도 그 사회복지사를 저도 뭐 직장을 다니면서 2년 전에 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거든요. 하시는데 저도 아마 그 실습을 그 저쪽 창원 북면 쪽에 뭐 어떤 양로원에서 했거든요. 그 쉽지 않더라고. 직장 다니면서 실습을 하려니까 토요일, 일요일 또 공휴일 맞춰가지고 하니까 한 2달 정도 걸렸어요. 2달 정도 걸렸었는데 나름대로 어떤 의미가 있었고 뭐 언제 뭐 자격증을 뭐 사용할지는 모르지만은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했는데 근데 실습을 그 센터에서도 가능하다 말씀이신가? 네, 저희 경남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재걸 하병 선생님께서도 좋은 그런 기회에 직장까지 잡으시고 참 좋은 그런 상이네요. 네. 네, 좋은 계기가 지금까지도 뭐 봉사자의 감으로서 참 좋은 모습으로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이나 단체에서 장애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기관이나 단체에서 좀 정기적인 봉사 활동 연계 사업이 있는지도 참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추천하고 싶은 것도 있으면 이정민 대리님 부탁할게요. 아무래도 저는 당연히 저희 기관인 한국장애인 부모의 경남지회를 가장 추천합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기관마다 다 달라가지고 저희 기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간단한 사무 업무 보조부터
뭐 장애인 당사자분이랑 함께 체험 프로그램 진행할 때 1대1 매칭을 한다거나 네네. 뭐 거주지를 청소할 때라든지 호물품 배분할 때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비정기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봉사활동이라는 게 사실 참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어떤 망가짐이 필요하겠지만 사실 그 어떤 방법이라 어떤 그 절차라든지 어떤 이런 걸 몰라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우리 센터에서 뭐 홈페이지라든지 뭐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이런 봉사활동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인 봉사활동이 되도록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말씀 참 고맙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다 보니 시간은 참 가는 줄 모르겠는데요, 그죠? 우리 사무처장께서는 한국장애인 부모회 경남지회를 대표해서 오늘 모든 직원들과 부모회 회원들께 전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길게도 됩니다. 좀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도움을 많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저도 이번에 그 방송을 진행하면서 알았고, 저도 이게 집에 가면 집사람하고 이렇게 방송 그 문안 작성하면서도 옆에서 기웃기웃 하길래 뭐 하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가지고 장애인 봉사 관련해가지고 제가 방송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다니까 좀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먼저 봉사활동을 한번 시도해보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어느새 그 왜 일부 위로 나누는지 지금 그 스튜디오에서 보신 게 아시겠죠? 네. 이 자체가 우리 그 센터 오신 분이 총 6분인데 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지네마을 라디오 공간을 확보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는데 다음에 아마 이게 이전하고 또 뭐 공간이 확보되면은 일부 뷰 안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한번 몰아내 보겠습니다. 예, 끝으로 지네마을 라디오를 방문하여 같이 했는데요. 방문 소감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다 함께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우리 처장님은 너무 간단, 명료, 정확한 그런 말씀 고맙습니다. 이정민 대리님. 우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경험이 좀 처음이라서 너무 긴장했는데 진행자분께서 잘 이끌어 주셔서 재밌는 경험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어떤 아까 스튜디오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그 어떤 장면이라든지 자기가 직접 해보면은 그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을 하실 때는 좀 진지하게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계신 분들은 그렇게 느껴져요. 특히 우리 이정민 대리님 많이 느껴지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제갈 하객님. 라디오 출연은 태어나서 처음 하는 거라서 처음이세요? 많이 긴장되고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출연하는 라디오가 지네마을 라디오라 엄청 영광스러웠습니다. 영광. 저희 지네마을 라디오가 더 영광스럽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그 조직의 어떤 그 대표에서 우리 처장님 나오시고 하시는데 이렇게 쭉 얘기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뭐 저도 좋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조직을 대표해서 이렇게 남들 앞에 서고 방송 매체에 이렇게 내 말이 나가고 하는 거는 참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모험일 수 있어요. 사실 저희들도 이렇게 처음 할 때는 좀 떨리고 했는데 아마 다음에 기회 되면은 우리 경남 장애인 부모회 경남지에서 한 번 더 출연할 수 있는 기회 되면은 그때는 지금보다 뭐 말씀을 더 많이 하셔가지고 그만 좀 하시라는 그런 멘트가 나올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다음에 한번 오셔가지고 한번 방송할 수 있는 그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네. 예, 오늘 출연하신 분들이 봉사자라는 그런 마음도 되다 보니까 마음도 고우시고 말씀도 너무 잘하셔서 저도 많은 걸 배운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장애인 부모님들이 장애 영역 및 재활 정보를 교환하며 자녀들이 한 사회인으로 정당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복지 사업을 운영하고 국가와 지방 단체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부모님들이 힘으로 해결하여 장애인이 불편함이 없는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개선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오신 한국장애인 부모회 경남지회 박수진 사무처장님, 그리고 이정민 대리님, 그리고 제갈하경 사회복지사님을 모시고 일부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좋은 말씀과 소식을 전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2부에서는 한국장애인 부모회 경남지회 유환희 과장님, 김성준 사회복지사님, 김미숙 사회복지사님을 모시고 얘기 나누는 시간을 계속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네, 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해 마을 라디오 진해 로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는 진해 마을 라디오 진마라 통통통을 진행하고 있는 DJ 김미숙입니다. 이번 시간 제2부는 정현섭 DJ와 공동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본 방송은 창원시 진해에서 진행되는 진해 마을 라디오이고요. 우리들의 진실한 삶의 이야기와 재미있는 깜짝 이벤트로 진행되는 시간입니다. 지금 진해 마을 라디오 스튜디오에는 제1부에 이어 한국장애인 부모회 경남지에서 특별한 손님이 오셨는데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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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바쁘신 일정으로 방문해 주신 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내 장애인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에 다시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저희 진해 마을 라디오를 방문해 주셨는데요. 각자 한 분씩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장애인 부모회 경남지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류한희 과장이라고 합니다. 한국장애인 부모회와 인연을 맺어 근무한 지는 9년 정도 되며 그중 경남지회에서는 이제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 직장 동료들도 다들 따뜻하고 배려가 많은 분들이라 즐겁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김성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도 그 한국장애인 부모회 경남지회에 근무하고 있고 현재 사회복지사로 1년 조금 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예, 우리 김승준 그 선생님은 목소리 톤이 너무 굵직하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에 거주하고요. 현재 고레일 신창원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취미로 창원시 남성 합창단으로 활동 중이고요. 1부에 이어 2부에서도 재미있는 만남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소개해야 되겠죠? 저는 한국장애인 부모회 경남지에 함께하고 있는 새내기 사회복지사 김미수입니다. 따뜻한 배려 속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요즘 축제도 많고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 좀 여유로워진 일상이 가능한 시기인데요. 모임이나 행사도 많으실 텐데 요즘 근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요즘 봄을 느끼면서 매주 주말마다 가족들끼리 나들이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둘째가 찾아와서 더욱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둘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출산이 언제? 올해 12월. 토끼띠. 네네. 축하드립니다. 먼저 네, 미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준 선생님도. 저 같은 경우는 바깥 활동 위주로 축구나 등산, 낚시, 런닝 이런 것들 그냥 진행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아유, 확실히 젊음이 좋습니다. 혹시 예. 정영섭 DJ님 네. 근황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유한희 과장님이나 그 김승준 그 쌤 그 활동하고는 좀 이렇게 참 차원이 다른 그런 건데요. 좀 활동적이지 않지만은 좀 차분하면서 그런 그 일상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합창단 활동 좀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해 마을 라디오 제작단 활동 이렇게 일상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실례가 안 되신다면 창원시 남성 합창단의 단원으로서 한 소절 불러주실 수 있으실까요? 갑자기 들어왔었는데요. 우리 그렇죠. 이거는 그 반칙 아닐까요? 당황하지 마시고. 반칙. 머리에 띵한 상태인데 이거 조금 이따 준비하시고 네, 계시겠습니까?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네, 매년 4월 20일은 1972년부터 민간단체에서 개최해 오던 4월 20일 재활의 날을 이어 1981년부터 나라에서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기념 행사를 해왔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장애인의 해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1981년 4월 20일 제1회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를 시작으로 이어져 왔는데요. 올해가 벌써 43회째라고 하네요.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라는 가치로 정부 행사가 거행됐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의 차별과 편견이 문턱을 넘어서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여기
그 장애인의 날 좀 의미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생각난 게 있는데요. 장애인의 날이라는 오행시로 제가 한번 지어볼까 하는데 오늘 좀 띄워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네. 네, 그러면 오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 장애인에 대한 불편한 시선과 편견, 애. 애처로운 마음과 눈빛은 사양하겠습니다. 인. 인정하고 이해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별 없이 의.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날. 날이 갈수록 더 따뜻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좋은 사회가 될 오, 겁니다. 예. 어유, 좋습니다. 어우, 어이. 대놓고 읽었네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잘 봐주십시오. 혹시 진짜 즉석에서 내가 오행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손 내려주십시오. 아, 예. 그럼 저희 정영석 DJ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요 손으로 오늘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손을 안 들었는데요? 손 내려주십시오. 봤습니까? 네. 아, 손을 제가 내렸더만은. 아, 저는 적극하고 싶은 줄 알고. 아닙니다. 제가 추천해주셨어요. 손을 안 들었는데. 네. 아, 그러면 패스할까요? 아니요, 네, 주세요. 예. 해보죠. 그러면 저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장. 장애인, 비장애인이 어울려 사는 삶 속에서 애. 애틋한 마음으로 인. 인생의 친구가 되어 의. 의리 있게 함께하는 날. 날까지 행복하게 살아가자고요. 오! 아, 당황도 안 하시고 준비된 것처럼 잘하십니다. 네, 이거는 준비를 했었는데 사실 그 노래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그럼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한국 장애인 부모의 경남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실무적으로 부모회를 이끌어 오시는데 열정과 책임의식이 여러분들의 소개와 근황에서 오로지 묻어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한국장애인 부모회 경남지에 2022년도 진행된 행사나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한국장애인 부모회 경남지의 작년 사업으로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휴식지원사업, 장애인식 개선 교육사업, 동료상담사업, 멘토링사업, 장애 학생 재활 프로그램 등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아, 네. 작년 2022년도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그 많은 사업에 그에 따른 성과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올해에도 많은 사업이 준비되어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2023년도 주요 행사나 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도 역시 작년과 동일하게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지원사업, 장애인식 개선 교육사업, 동료상담사업, 멘토링, 장애 학생 재활 프로그램 등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되지 못했던 경상남도 장애인 가족 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가을경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울림 한마당 축제는 경상남도 내 거주하는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 약 500명 정도가 참가하여 유공자 포상,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정보 공유, 각종 레크레이션을 통해 말 그대로 축제를 즐기는 시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행사는 약 3년간 하지 못했었는데 올해 다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울림 한마당 축제 기대가 굉장히 되는데요. 저희 군항제도 4년 만에 이제 개최가 되어서 정말 설레었고 즐거운 축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어울림 한마당 축제도 준비가 잘 되어서 멋진 축제를 성과 있길 바랍니다. 올해도 주요 행사나 사업이 잘 진행되길 바라며 일반인이나 단체에서 장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관이나 단체에서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연계 사업이 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추천하고 싶은 곳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추천하고 싶은 곳은 한국장애인 부모회 경남지의 산하 지부인 창원시 장애인 부모회 수영대에 봉사활동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회성인 경기에 대한 지원이긴 하지만 이름에 걸맞게 대회로서 참가자들도 많고 또 가족분들도 참여하고 응원도 하며 수영장에서의 안전에 대한 문제도 철저히 해야 하는 만큼 봉사자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수영대회뿐만 아니라 하나의 행사로
봉사자로서 외부 부스에서 페이스 페인팅, 팝콘 만들기, 그리고 풍선 아트 등 장애인 선수들의 가족들의 놀거리와 즐길거리가 함께 운영되기 때문에 더욱 많은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봉사처를 구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매년 8, 9월에 개최되는 장애인 곰돌이 수영대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애인 곰돌이 수영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혹시 이런 전문적인 수영이라고 말을 하니까 봉사자의 자격 요건이 있는지 아니면 이런 봉사자분들은 꼭 참여하셨으면 한다는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지. 특별히 봉사에 대한 자격은 있지는 않는데 이제 여러 가지 위치에서 자기 역할이 있기에 중고등학생 정도의 이상이면 참여를 해서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내에서는 보통 해군 UDT에서 10명에서 20명 정도 안전요원을 배치를 해주시고 계시고 매년, 그리고 소방서에서 구급대원 2명을 배치해서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외 심판진들은 다 특수체육이나 수영 쪽에서 전문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앞서 말한 이런 분들을 제외한 봉사자들은 거의 장외 프로그램, 당사자와 1대1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봉사를 주로 진행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자격 요건이 있지는 않습니다. 네.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참여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진해 마을 라디오를 통해 많은 봉사자가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장애인 경남지의 교육사업이 잘 운영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교육사업의 종류와 현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해 기준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발달장애인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주거정리 교육 이제 3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이렇게 진행됐고요. 그리고 6월부터 그 행정보조사 양성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이번에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뭐 비장애인들 대상으로 영유아기 부모 대상 부모교육,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 장애인 가족 동료 상담사 양성교육, 뭐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등이 일단 연중에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우리 김승준 선생님이 말씀하신 2022년도와 2023년도 사업 계획에 걸맞는 사업 추진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요. 사실 저도 봉사활동이면은 봉사활동을 좀 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지금 우리 그 센터에 계신 분들 활동하시는 그 비하면은 어떤 차원이라든지 뭐 수준이라든지 좀 차이가 날 것 같아요. 뭐 사실 저도 봉사활동을 좀 해봤는데요. 사실 그게 표시나지 않는 그런 봉사활동이다 보니까 그 기관이라든지 이렇게 속해 있으면서 봉사활동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에서 우리 사회 참여 프로그램이나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먼저 그 사회 참여 프로그램은 일단은 그 발달 장애인 분들이 이제 직접 이제 참여하시는 건데 저희가 이제 5월부터 11월까지 그 발달 장애인 멘티 그리고 이제 비장애인 멘토 이렇게 이제 짝이 되어서 조금 이제 다양한 사회 활동 같은 거를 이제 경험해 볼 수 있는 멘토와 함께 1+1 사업이 이제 계획돼서 진행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자립을 조금 이제 발달 장애인 분들이 체험해 볼 수 있는 자립 전환홈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어서 이곳에서 이제 만약에 신청하시게 되면 직접 이제 거주해 보면서 스스로 이제 자립 생활을 경험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여러 선생님들의 그 센터에 대한 본인만의 철저한 고증과 철학이 잠시만 저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겨서 네. 혹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예, 이것도 이어서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봉사활동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뭐 저희 일단은 뭐 정기 봉사 같은 거 있고 또 비정기 봉사가 있는데 이런 거 이제 구분 없이 일단 저희 그 한국장애인 부모회 경남지회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 자원봉사 탭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자원봉사를 신청하실 수 있거든요. 네. 이쪽에 뭐 원하시는 요일, 시간대, 분야를 이제 기입하는 란이 있어서 여기 이제 작성해 주셔서 이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조금 알맞는 봉사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온라인이 조금 힘드신 경우에는 저희 이제 전화를 주셔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온라인 엄청 힘들 때 있거든요. 그렇죠. 작성하고 스캔해서 넣고 뭐 이게 굉장히 힘든데 대신해 주신다니 더욱 반가운 말씀입니다. 네, 여러 선생님들의 그 센터에 대한 그 뭐 본인만의 어떤 철저한 고증과 철학이 묻어나는 그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센터에서 앞으로 이 봉사 활동 계획이 있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봉사 활동 계획이라든지 뭐 추천하고 싶은 곳이 있으면은 좀 말씀해 주실랍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연중으로 이제 뭐 봉사활동 계획 같은 거를 뭐 수립하지는 않거든요. 이제 뭐 그때 이제 조금 필요에 따라서 이제 네. 봉사자들을 좀 모집해서 그 봉사를 이제 좀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적극적인 봉사활동이 되도록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예. 한 말씀 드릴 게 있는데 예. 3년 만에 이제 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개최한다고 아까 예, 그 맞습니다. 올해 계획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500명 정도의 인원이 참여를 하다 보니 이분들이 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스를 운영한다든지 간단하게 도시락을 점심 때 배분한다든지 그리고 각종 환경 정리할 때 이제 10월 경에 봉사자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그 김미숙 선생님도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 진해말 라디오에서도 중추적인 그 역할을 하고 계신데 우리 선생님은 그 부모회와 어떤 인연으로 활동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한국 장애인 부모회 갱년지의 바람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궁금했어요, 많이. 저 인연이라고 하기에는 예.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예. 그냥 인연이고요. 잠깐이 아닌 인연 속에 지속적인 인연으로 계속 남아있길 바라고 바람이라면 한국 장애인 부모회 경남지에 경상남도 통합사례관리센터 하면 모든 분들이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기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한국 장애인 부모회 경남지에 하고 했을 때 요 기관 뭐 하는 곳일까라고 이제 궁금해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궁금증이 좀 해소될 수 있는 기관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고 하면 저는 공공 후견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지적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의 부모 사후에도 권리 침해를 받지 않고 온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장애인을 위한 후견인 제도를 2004년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후견인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국장애인 부모에서는 2013년 공공후견인 양성교육기관으로 시작해서 2016년 9월 보건복지로부터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법인으로 지정되어 의사결정 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줄 공공후견인을 양성하고 후견인의 활동을 관리하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짜 많이 궁금했거든요. 네네. 사실 그 이번 달 초에 그 지원 그 신청 기간이 있었잖아요. 양성교육 참가자 모집이 있었습니다. 그죠. 저도 의도치 않았지만은 관심이 있는 부분이 있어야죠. 네. 제가 지원서, 그 동의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있었죠. 개인정보, 동의서.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했었거든요. 네. 아마 연락이 왔는데 그러면은 저기 센터에서 직접 오셔가지고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 그 센터에서 방문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의뢰된 곳에선 저희 이제 교수님들을 모시고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교육을 이수하면은 활동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활동은 지금 현재 교육을 통해서 바로 활동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네. 일단은 기본적인 자격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격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일단은 이런 봉사에 관심이 있고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서 내가 좀 더 이웃을 위해 도울 수 있는 네. 분을 이런 분들이 내가 뭘 할까라고 찾아봤을 때 네. 공경 후견인 제도가 있다라는 걸 아신 분들이 양성 교육을 받으신 30시간 이수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수를 하시게 되면 일단 자격 조건이 이루어지고요. 네. 이후에 이제 이용자분들과 같이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매칭이 돼 있는 부분은 아니고 추후에 추천위회를 통해서 네. 또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일단은 교육을 안 들으셨다면 교육을 이수하신 후에 좀 더 많은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절한 설명과 쏙쏙 들어오는 어떤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그 교육을 이수하고 후기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저는 잠시 홍보를 드리고 싶은데 저희 공공 후견인 양성 모집 아직 공지를 하고 있거든요. 김선 선생님이 말씀해 주실 건가요? 그때 50명 모집이 있는데 다 안 쳤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일정이 수요일, 금요일 본의 아니게 평일이에요. 근데 이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보면 근무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쪽 계통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본의 아니게 그날 일정이 있으셔서 취소되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접수 중이고 교육은 5월 달에 시행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게 1부에서도 그 센터에 대한 홍보도 있었지만은 2부에서도 이렇게 그 김미숙 선생님이 홍보차 이렇게 좋은 어떤 사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야,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유한희 과장님께서는 한국장애인 부모회 경남지회를 신문을 대표해서 모든 직원들과 부모회 회원들께 전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항상 도움 주시는 부모 회원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를 비롯해 저희 직원들 모두 더 발전된 모습으로 부모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승준 선생님도. 예, 저도 마찬가지로 네. 발전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유, 저도 이 등달아 이 어떤 한 식구가 된 것 같아요. 센터에 뭐 일부도 말씀드렸지만은 센터 방문해서 저도 식구가 된다는 뭐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항상 배우는 자세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일은 관심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1부, 2부를 모두 마칠 시간이 되어갑니다. 끝으로 진해 마을 라디오를 방문하여 같이 했는데요. 방문 소감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한희 과장님. 네, 저는 라디오 녹음도 처음이고 스튜디오도 처음인데 실제로 와서 보니 마이크부터 헤드셋까지 너무너무 신기한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런 개인적으로 좋은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선 선생님. 저도 이제 조금 처음에는 이제 좀 걱정도 되고 했는데 막상 와 보니까 다들 이제 좀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좀 자신감이 생겼고 다음에 한 번 더 오고 싶은 심정이 제가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정광섭 DJ님께서 고지를 아마 하셨을 거예요. 마을 라디오에서 뱉은 말은 내가 주워 담아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꼭 방송을 잡아주셔야 돼요. 네, 저는 진해 마을 라디오에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서 말한 잠깐 인용하자면 잠시 10초만 눈을 감고 라고 있었는데 잠시 10초를 눈을 감고 라디오 부스 안의 풍경을 10분, 10초, 30분간의 방송이 제 머릿속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너무 즐거웠고 좋은 인연으로 이렇게 이어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이렇게 1부, 2부 이렇게 진행하면서 처음에 방문하셔서 어떤 느낌하고
지금 진행을 거의 마무리한 시점에 어떤 방문 소감이나 이런 거 들으니까 너무 변화가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오늘은 장애인 부모님들이 자녀 양육 및 재활 정보를 교환하며 자녀들이 한 사회인으로 정당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복지 사업을 운영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부모님들의 힘으로 해결하여 장애인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개선하는 그 헌신적으로 일해오신 한국장애인 부모회 경남지회 박수진 사무처장님, 이정민 대리님, 제갈하경 사회복지님을 모시고 1부에서 만나보셨고요. 2부에서 같이 진행해 주신 유한희 과장님, 김승준 사회복지사님, 김미숙 사회복지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창원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으뜸가는 한국장애인 부모의 경남지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모두 분 정말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진해마을 라디오 진해로드 진행자 정영섭이었습니다. 특별 출연 동행 진행자로 진행하신 김미숙 진행님도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